자, 현금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라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영상이 아까 그 영상이에요. 맨 처음 보여드렸던 모두의 부동산에서 돈을 풀었다, 달러를 풀었다, 지원금을 풀었다, 대출 이자를 낮춤으로써 대출을 많이 받겠다. 그게 바로 현금 유동성의 대표적인 예시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은 건 지금 코로나고요. 실제로 그 전에도 풀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 일이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풀었던 계기들이 나와요. 자, 금리 인하, 대출 이자를 인하한다던가 거의 뭐 제로금리로 이자 0.1%만 내 하고 빌려가라고 하면 다 빌려가죠. 시중에 현금이 많아지면 부동산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주식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비트코인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하면서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오릅니다. 많이.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일단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오른다고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상황이고요. 2022년 1월 지금부터는 돈을 줄인다고 했어요. 즉 현금 유동성을 걷어들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가치라도 무조건 내리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도 들고만 있어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식을 잘해야 돼요. 부동산도 잘해야 돼요. 올해는 적어도. 올해 다 걷어들일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 맨날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처음에 저는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외계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막 우리나라에 막 점령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봤더니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인데 뭐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홍콩 사람이든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그게 다 외국인이에요. 맞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국민들이 낸 돈을 모으고 있다가 가만히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로 국내 주식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도 투자고요. 오늘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존리 대표가 한 영상을 보고 제가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해 놓으시죠. 걔네들은 그걸로 주식해요. 이렇게 했거든요. 직접 투자를 해서 은행만큼 수익을 내는 게 낫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모아놨는데 걔네들이 그걸로 주식을 하네?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해놨는데 연금을 가입해놨는데 그걸로 걔네들은 주식을 하고 있었네? 근데 실제로 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돈만 키우면 굳이 그 돈을 거기 넣지 않고 걔네들이 어차피 그걸로 돈 벌어갖고 우리한테 좀 떼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1%의 수익을 받는다, 이자를 받는다, 그럼 걔네들은 연 5%의 이익을 보고 우리한테 1% 떼주고 걔네들이 4% 이익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주식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쓰냐면 정말 대규모의 돈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큰 돈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봐야 뭐 100만원, 1000만원인데 얘네들은 뭐 몇백억, 뭐 조 단위로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거 사는 주식은 올라요, 주식이. 아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이 오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주식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걸 흔히 작전주 또는 세력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돈이 움직이니까 사면 확 올라버리고 팔면 훅 내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주식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관 투자자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움직여라.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예측해보고 움직여라는데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정보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도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10년 동안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뭐 발버둥 친다고 물가가 10년에 2배 오르게 막 10배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 현금 유동성은 흐지 시류만 보면 돼요. 코로나라든가 큰 경제 위기 이런 것만 보면 되고, 지금 이제 돈을 걷어들인다는 신호를 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그런 큰 시그널만 알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단톡방 오시면 그 시그널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너무 액티브하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그널이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올라탈 거냐 아니면 올라타지 않을 거냐, 이거는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올라타서 묻어갈 거냐 우리 개미가, 아니면 저걸 배제할 거냐인데 저는 배제하는 걸 선택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배제하면 됐냐, 시가총액이라는 총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아마 1일 거예요. 시가총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61조. 이 회사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삼성전자의 가치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461조. 1위 기업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흔들 수 있어요. 461조도 흔듭니다. 삼성전자 떨어질 때 맨날 나오는 기사가 외국인들이 대거 빠졌다, 기관 투자자가 대거 빠졌다, 그러면서 빠지거든요. 461조 기업도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흔들 수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1인데도 이 흔들어요. 장난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한테는 장난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 461조보다 덩치가 큰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장난감 같지 않은 걸. 그래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이하는 사실 피하는 게 개미 투자자는 좋아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많이 사고 많이 팔면 거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걔네들이 사든 팔든 변동성이 적은, 물론 내리겠죠. 하지만 팍 내리지 않는, 적당히 내리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려면 적어도 삼성전자보다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배제, 이거를 룰 아웃이라고 합니다. 룰 아웃.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를 잘 치료한다는 거, 제가 치료 못하는 환자를 안 보면 되죠. 갑자기 막 암 환자가 왔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는 암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더 큰 데로 가세요 하면 제가 안 봤죠. 내가 안 봤으니까 치료율에 카운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으면 치료를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하겠지만, 내가 룰 아웃 시켰기 때문에 저는 감기 환자만 보고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삼성전자 이하는, 물론 삼성전자를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아까 460조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기준을 정하긴 하는데 300조 이하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현금 유동성은 큰 시그널을 알면 되니까 우리가 인지가 가능하고요. 물가 상승률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일정 수준의 사이즈의 기업을 고름으로써 룰 아웃,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은 하나 이유, 주식이 오르는 유일한 이유, 미래 성장성만 보면 돼요.